앞선 순서에서 이야기했던 네 팀의 감독님들은 다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 네 팀의 감독님들이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 첫 번째 팀으로 액셔니스타를 맡게 된 박주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주호 감독의 그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해서 아직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이끄는 모습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중반부터 뭘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서 진행한 건 아닌가. 정말 감독으로서 그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이 선수들의 각자의 어떠한 사연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간 건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저의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거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선수들이 박주호 감독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정말로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수들과 사이가 좋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선수들과 사이가 좋다는 거는 서로 언성을 높일 일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게 잘하는 팀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그 부분을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성적이 거의 최하위권에 머문 팀의 팀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푸시할 때는 푸시도 하고, 감독으로서 그런 승리의 욕심을 좀 드러내놓을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주호 감독이 액셔니스타를 맡았습니다. 와, 근데 이 액셔니스타가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박주호 감독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낸다면,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그 위에 쌓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즌 본인이 받았던 감독으로서의 다소 아쉬웠던 모습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을 포함한 액셔니스타라는 팀에 굉장히 큰 관심이 갑니다. 그 가능성의 격차가 제일 큰 팀이 이 팀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은 너무나 막강한데 골키퍼 부분에서의 숙제가 있고, 벤치 상황에서의 숙제가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인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척장신의 감독 김영광 감독, 글로리김, 한일전에서 보여준 그의 골키퍼로서의 능력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에 감독으로서의 데뷔전은 치렀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감독의 역할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골대녀에 들어와가지고 적응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김영광 감독 역시도 감독으로서 이 골대녀에 적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척장신 역시 작년에 우승팀입니다. 이런 우승팀을 맡게 된 입장에 다소 큰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구척장신 역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팀원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원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분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더 도드라지는 팀이기는 해요. 이 감독 부분에서 다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구척장신의 상황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영광 감독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예능캐로서 부각이 되면서 감독으로서의 역할 반, 예능적인 캐릭터로서의 기대 반. 팀과의 궁합은 그냥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척장신에는 이 안방마님인 이현희 선수의 영향이 굉장히 큰 팀이어서 이 이현희 선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뭐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이 팀에 굉장히 어울리는 또 감독님이기는 해요. 나란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키가 훤칠하잖아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 잘 어울린다. 수리공. 그리고 월드클래스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영표 감독. 와, 작년 시즌 어떻게 보면은 골대녀의 키워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 한일전 감독을 맡았을 때부터 가장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이름이 이 이영표 감독이지 않을까. 저는 뭐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크게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거였는지는 이미 지난 컨텐츠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올 시즌에 집중을 해보자면, 저는 이 골대녀 세계관 안에서 꽤 능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결과로 증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이미 벗어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간 이영표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너무 어렵다라는 측면이었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워. 그게 이론상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당최 그런 걸 여기에 적용을 한들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이게 맞냐?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으로 저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것을 구현해줄 수 있는 꽤나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더욱이 월드클래스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입니다. 거기에 제이까지 합류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테크니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 맡았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팀을 만났고 월드클래스 입장에서도 그간 목말라왔던 부분을 해소시켜줄 적임자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감독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는 반대되는 아마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요. 굉장히 환영할 일일 것 같고 그간 느꼈던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에서는 이 감독 부분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더우먼을 맡게 된 김병지 감독님. 축구 선수 다 통틀어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좋아했던 선수라고 뭔가 제가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제 최선의 어떤 리스펙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할 이야기가 뭐 딱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원더가 좀 안쓰러워. 그냥 이제 마시마를 뭐 믿어야죠. 네. 김병진 감독님은 마시마를 좀 믿어주시고 본인이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나태한테 그 라인 빌려오라고요. 그거 빌려오고 그 잘하는 거 해야지.